자, 해볼게요. 자, 문장 성분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기 전에 우리 품사랑 같이 연관시켜 줘야 돼요. 자, 품사, 구품사 얘기 꼭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명사, 대명사, 수사, 그리고 조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동사, 형용사. 요 구품사 얘기고 요 체언에 누가 결합해서 조사가 결합해서 격조사인 경우는 뭘 결정해 준다고요? 문장 성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 문장 성분 결정 누가 해줘요? 조사가 결정 많이 해줘요. 근데 뭐 조사, 체험만 이런 각각의 문장 성분 결정이 되냐? 그러진 않죠. 관형사, 부사 역시도 문장 성분으로 어디에 가서 쓰이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동사형용사는 상당히 많이 쓰여요. 동사형용사는 특히 어미 활용까지 해서. 이 어미 활용이 되면서 어느 자리에 가서 쓰인지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이 품사와 문장 성분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자, 품사만 우리 한정지어서 본다면 명사에서 중요한 거 의존명사라던가 혹은 뭐 복수를 나타내주는 명사들, 그리고 수사 같은 경우는 수관형사의 구분, 조사는 격조사도 있지만 보조사의 쓰임, 그리고 접속조사 차이점, 격조사 부사격조사와 격조사 접속조사와 과라고 하는 이런 조사의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 관형사 부사는 우리가 형태가 바뀌지 않은 불변어면서 관형사는 형용사랑 비슷한 느낌이지만 어미 활용 그런 건 없습니다. 부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일을 하니까 누구 꾸며주는지 이런 것들도 찾아주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동사와 형용사는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어미는 이거 결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고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지 움직임이나 관계 나타내주는지 그거 보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동사 형사는 어간 어미의 구조까지도 늘 연습하셔야 돼요. 해볼까? 어간, 어미,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 어말 어미는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 이렇게 나뉘어진다. 전성 어미가 또 나뉘죠. 명사형, 관형사형, 부사형.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영향이 끼쳐요. 아까 모의고사에서도 이따가 여러분들 볼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도 문장 성분까지도 연결시켜서. 자, 단어는 나눠져 있지만 결코 나뉜 부분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문장 성분 같은 경우는 우리 절이라는 것도 하나 알아야 되고요. 구와 절은 서술어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치? 서술어가 있으면 절, 서술어가 없으면 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술어의 관계를 가지지 못한다. 그렇죠? 문장에 주어 서술은 갖추었으나 독립하여 쓰이지 못한다. 그럼 독립하여 쓰이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가 없다는 얘기일까? 종결 어미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문장은요, 종결 어미로 쓰인 거고요. 아니, 절은 연결 어미 혹은 전성 어미가 쓰인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죠. 구는요, 아예 서술어 없는 겁니다.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기 없죠. 명사고. 영어에서는 구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국어에서는 절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자, 단어는요, 자립할 수 있는 말의 단위, 최소 단위, 형태소 아직 하진 않았지만 뜻을 지닌 최소 단위라는 정도까지 아마 알고 있는 내용은 아는 대로 복습, 모르는 내용은 체크만 해놨다가 나중에 공부. 자, 문장의 기본은요, 주어, 서술어 관계가 있어야 돼요. 주어, 서술어. 근데 이 서술어는 세 가지,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 자, 그럼 반대로 서술어와 서술어로 쓰일 수 있는 애들은 동사 와서 쓸 수 있고, 형용사가 와서 쓰일 수 있고, 서술격 조사 이다가 와서 쓰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동사, 형용사의 기본형일 때. 기본형은 종결어미 이다가 뭐뭐 한다, 먹다, 자다, 크다, 예쁘다 라고 하는 다의 기본형으로 쓰였을 때 서술어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종결어미가 쓰이면. 근데 연결어미, 전성어미는 서술어가 아닌 다른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절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넘어갑시다. 자, 이제 문장 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문장 성분은 나눠보는 거예요. 분석해보는 거예요. 쪼개보는 거예요. 각각 문법적 기능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쪼개보니까, 아, 주어 역할을 해, 서술어 역할을 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해, 관형어 역할을 해, 부사어 역할을 해, 독립어 역할을 해. 자, 여기서 모르는 단어 관형, 체언을 수식해주는 거. 그쵸?
체현 수식해주는 문장 성분이다라는 거죠. 부사라는 단어는 처리할 때 부사는 많은 일을 하는 거니까 많은 일을 해. 많은 역할을 해요, 실제로 부사는요. 그 많은 역할은 여러분들이 이제 부사어 정리하면서 해야 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게 누구냐면은 서술어 부사어예요. 뭐 보어도 조금 이 정도. 그리고 관용어 부사어 같은데 이 관용어가 누가 쓰이는 관용어? 용언의 전성어미가 쓰이는 관용어. 이런 부분들이 관용어에서도 좀 체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밑에 문장 성분 품사는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품사라는 거는 단어 중심으로 보겠다. 문장 성분은 문장에서 어떤 기능하는지 그것을 잘라보겠다라는 거. 그래서 뒤에 단어들이 다르죠. 어로 끝날 때는 문장 성분으로 보는 거, 사로 끝날 때는 품사로 보는 거.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여기서 기준 헷갈리는 순간 문법은 막 꼬여버려요. 알겠지? 자, 주성분 같은 경우는 문장이 골격이 된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골격이 된다. 주된 성분이다라고만 잡아주세요. 그래서 주성분이 생략되면 온전한 문장을 이루지 못하는 특징도 있는데 먼저 주어 같은 경우는 주격조사가 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격조사가 높임으로써 쓰이기도 하고요. 주격조사에서 같은 경우는 어떤 장소, 기관 이런 것이 에서 우승을 차지했다의 주어가 되는 경우만 에서가 주격조사에서가 쓰여요. 자, 이때 주격조사에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에서는 부사격조사이기도 하죠. 공간을 나타내줄 때, 장소를 나타내줄 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주체의 느낌이니까 이때는 주체의 느낌으로서 주격조사에서라고 보셔야 되고 이렇게 쓰이면 주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공간 장소의 느낌이 나오면 부사격조사가 쓰였으니까 이때는 부사어가 돼버려요. 문장 성분 부사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아, 하나 더. 보조사 같은 경우도 누구를 대신해서 그치, 이 격조사를 대신해서 주어 자리에 사용 가능하다. 라는 거 그 정도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서 자 이제 서술어 같은 경우가 중요한데 서술어에서는 어떤 개념이 중요하냐면 요 서술어 자릿수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서술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찌하다 동사, 어떠한 상태의 형용사, 무엇은 무엇이다 서술격 조사가 쓰여서 세 개만 서술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애들은 못해요. 그리고 서술어 자릿수는요. 이런 동사 형용사 이 서술어들이 필요한 문장성 반드시 필요한 문장 성분 개수만 보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면 말이 되지 않아 뺐을 때 말이 괜찮으면 그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거, 뺐을 때 말이 좀 이상한 거 그런 문장 성분이 몇 개가 더 있느냐 누구를 포함하지 않아요? 본인 서술어를 제외한 나머지를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난다라는 서술어는 누가 필요해요? 주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주어만 필요해요. 새가 높이 난다. 이 높이는 필요하지 않죠. 뺐을 때 말이 되니까. 새가 난다. 이렇게 이때는 주어만 요구되고요. 보통 이때 서술어는요. 자동사가 들어가겠죠. 품사에서 동사는 자동사만. 근데 이제 두 자리 서술은요. 되게 많아요. 나는 너와 다르다. 자, 다르다가 나는 다르다. 좀 어색하죠? 그래서 이 와가 필요한데 비교 대상을 나타내주는 부사어가 필요하고요. 보았다, 나는 보았다, 진이는 보았다. 뭐를 봤는지 이 타동사는 항상 목적어가 요구되죠. 그렇죠? 되다, 우리 되다라던가 아니다 이런 불완전 서술 앞에는 보어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이때 복격조사는 이 가예요. 이럴 때는 우리 두 자리 서술라고 하고요. 하나 더 몇 자리 서술까지 있어요? 세 자리 서술어까지 있어요. 자, 주었다라고 하는 이런 수여 동사 같은 경우는 그는 누구에게 희망을 주었다. 부사어가 필요하고요. 목적어가 필요하죠. 자, 우리 영어에서는 이런 거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하는데 우리 국어에서는 목적어는 하나밖에 없고 간접 목적어의 역할을 부사어가 처리하는 거예요. 부사어가 그러니까 어디서든 계속 나오네. 그쵸? 이 부사어 부분. 그래서 이 서술어에서 요구할 때 꼭 필요한 부사어를 우리는 필수적 부사어라고 합니다. 주성분은 아닌데 꼭 필요해요. 그래서 생략할 수 없습니다. 필수적 부사어라고 얘기를 해요. 꼭 필요한 부사어. 근데 걔는 누가 결정을 해준다고요?
뒤에 서술어가. 부사어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서술어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니까 주셨다, 삼으셨다 이렇게 아기가 생겼다 이러면 없었던 아기가 생기는 느낌은 그냥 필요 없지만 예쁘게 생긴 그 생김새를 표현하려면 꼭 필요하죠. 주신 것도 누나가 선물을 주셨다. 누구한테 줬는지가 궁금하죠. 그리고 민호를 뭘로 삼았는지도 필요하죠. 이런 자리를 우린 다 부사어 자리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부사어가 상당히 많은데 그건 부사어 가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목적어 같은 경우는 을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가 들어가면 됩니다라는 거. 또 보조사가 목적격 조사 대신하기도 해요. 타동사를 결정해 주죠. 근데 이 타동사에서 나중에 하겠지만 사동의 표현도 목적어가 필요해요. 사동 표현도. 피동사동 나중에 할 거예요. 근데 피동은 목적어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는데 사동 표현은 목적어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라는 거. 그것까지만 하나만 더 정리해 주시고. 자, 보어 같은 경우는 뒤에 되다,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서술어 앞자리에 필요한 거예요. 의미를 보충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영어에서도 I am 하면은 뒤에 자리를 보어 부분이라고 하죠. 자, 이 비동사가 불완전 동사다 보니까 이 be에 필요한 보어 자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형용사도 올 수 있고 명사도 올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그 자리를 보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때 복격조사는 이가. 자, 주격조사랑 형태는 같지만 완전히 역할은 다르죠. 그래서 복격조사를 찾아줄 때는 뒤에 서술어 두고 되다 아니다. 되다 아니다만 찾아주면 돼요. 되다, 겨수가 되다, 아니다, 뭐가 아니다, 무엇이 아니다. 이렇게. 자, 필수 성분이라는 거는 꼭 필요한 거예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는 꼭 필요한데 물론 선택에 따라서 보어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필수적 부서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 중요하죠. 부서하는 필수적 부서가 제외했을 때 수의는 그때그때 달라요 라는 말. 그때그때 수의적으로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 없기도 하다라는 말입니다. 관용어는 꼭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언제는 또 다르냐면은 의존명사일 때. 뒤에 의존명사이고 관용어는 꼭 필요한 부분이죠. 이때는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요 필수 성분 생략 같은 경우 우리 국어에는 주어가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이건 하나의 특징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나중에 얘는 담화에서 주된 역할을 할 겁니다. 담화 파트에서. 자, 밑에 부속이라고 합시다. 자, 부속이라는 말이 뭐 필요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수식한다라는 개념으로 잡아주세요. 자, 수식해주는 특징 두 개 있죠? 관형어, 부사어. 자,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체언을 꾸며줄 때. 자, 부사어는요, 체언 빼고 아주 많은 것을 꾸며주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관형어는 체언을 꾸며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형어에 올 수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관형어는요. 관형사가 포함될 수 있어요. 첫 번째 관형사. 두 번째 용언의 관형사예요. 세 번째 관형격 조사가 와서 관형어 자리에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있다. 근데 관형사는요. 품사예요. 그렇죠? 품사 기준으로 봤을 때 단어의 형태가 변하진 않지만 체언을 꾸며주는 거. 그래서 옛, 새, 헌이라고 하는 성상 관형사가 있다, 뭐 수 관형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거고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해주는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도 옷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꾸며주니까 얘는 문장 성분은 관형어고 품사로 보면 관형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얘는 관형어예요, 관형사예요 물어보면 뭐 둘 다 맞아. 왜? 관형사는 품사, 관형어는 문장 성분이니까. 자, 예쁜 옷은요. 옷을 꾸며주고 있죠. 그럼 관형어 자리는 맞네요. 꾸며주는 자리니까 문장 성분이니까. 근데 기본형이 예쁘다죠. 예쁘다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붙어서 꾸며줄 수 있게끔 바뀐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용언의 어간 어미. 요 어미가 여기서 꼭 필요한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관형어는 제일 중요한 거 관형사, 관형사형 전성어미, 관형격 조사, 의가 붙어서 만들어질 수 있는데 특히 용언의 관형사형이 쓰이는 경우는 뭐가 되기도 한다? 절이 되기도 해요. 나중에 이제 문장 구조할 때 한 번 더 정리할 거고요. 자, 오늘 부사어가 메인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부사어는 수식해주는 거예요. 수식이라는 얘기는 우리 이해를 많이 했죠. 그래서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하고요.
어떤 문장 성분을 꾸며주게 돼요. 이런 얘기 때문에 우리는 성분부사어, 문장부사어, 접속부사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문장부사어, 접속부사어는 접속부사, 이걸 우리 접속부사라고도 얘기를 했죠.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 근데 독서에서는 이런 것들이 접속 표지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화법과 장문, 아니, 화법과 장문의 언어와 매체에서도 이 접속 표지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건데, 접속부사어가 뭐 그러나 이럴 때는 문학에서도 뭐 시상이 전환된다 이런 식으로도 막 가니까, 접속부사의 개념 꼭 알고 있어야 되고, 문장부사는 우리 이런 설마 과연 양태부사라고도 얘기했죠. 그럼 생각해보면 이 부사어는, 부사가 와서 쓰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성분부사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분, 성상부사라고도 합니다. 왜? 성질과 상태 나타내주는 거니까. 성질과 상태. 자, 그래서 오른쪽에 부사어는요, 부사, 성분부사라든가 문장부사가 와서 직접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체언해서 부사격 조사, 뭐, 에게, 으로, 이런 것들이 와서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 제가 중요하다라는 거, 용언의, 미안해요. 세 번째 여기다 쓸게요. 세 번째, 용언의 부사형 전사어미. 이렇게 해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용언의 부사형 전성어미가 쓰이는 경우 있고, 네 번째가 용언의 명사형은요, 요 체언과 동일한 기능이니까 앞에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고 뒤에 조사가 붙을 때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요 인용하는 말도 인용격 조사가 부사어 처리를 해요. 이것도 하나 알고 계셔야 되고, 또 부사절이 오기도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부사절이 요 용언의 부사형 전성어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사어를 제가 왜 강조하냐면, 자, 이 부사어가 어떨 때 우리가 부사어라고 하냐면, 지금 여기서 성분부사 누군가를 꾸며준다, 또 문장을 표현해준다, 접속을 시켜준다라는 거 외에 교과서라든가 교재에서 얘기한 거 말고 이런 느낌일 때 우리는 다 부사어 처리를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 부사가 하는 일 많다. 그냥 다 여기 때려 넣은 거예요. 누구를 표현해 줄 때냐면, 먼저 공간의 느낌이 있을 때. 공간의 느낌이 있으면은 그건 다 부사어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 공간은 어떤 장소의 느낌이 있고요. 혹은 시간적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향점의 공간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떤 조사가 쓰이면 공간, 장소를 나타내 주는 어디에서 혹은 어디에 이런 공간, 장소의 느낌이 있을 때 우리는 부사어 처리하는 거예요. 시간은 내가 어제에라고 하는 그 시간적 표현을 나타내주면, 뭐 그날에라고 하는 그런 시간적 표현을 나타내주면 그런 조사가 쓰이면서 우리는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다 부사격 조사예요, 얘네들. 부사격 조사는 외울 수도 없고 외우기 힘들다고 해서 부사어와 연결시켜서 이런 느낌이 있을 때 다 부사어 처리해주고 부사격 조사다라고 얘기했죠. 지향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로 이렇게 갈 때. 출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 장소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그럼 둘 다 부사어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자, 대상의 느낌이 있으면은 그 대상은 비교 대상이라던가 누구만 아니면 되냐면 목적 대상만 아니면 돼요. 자, 목적 대상은요, 목적 대상은 목적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목적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들, 비교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주는 수여 대상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 함께하는 공동의 대상 하는 대상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비교는 누구와 닮았어. 와 닮았어 라고 할 때 비교 대상. 자, 수여는 누구에게 주었어. 공동은 누구와 함께 했어. 누구와 같이 갔어. 라고 하는 그 함께하는 대상을 우리는 부사어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수단의 느낌도 있으면은 그것도 부사어 처리하면 됩니다. 방법. 혹은 어떤 도구적인 측면.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으로 우리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도구적인 느낌, 방법적인 느낌으로 얘기할 때. 이럴 때 다 부사어 처리예요. 자, 부사어는 그래서 뭐가 부사어다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문장에서 얘네들을 찾아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나에게 나라고 하는 주는 대상이죠.
수여하는 대상이죠. 그럼 여기는 부사격 조사 에게가 쓰였네. 부사어예요. 이렇게 찾아주는 거. 넉넉하게 주었다. 당연히 주셨다. 어떻게 주셨어요? 넉넉하게 준 거니까 얘를 수식하는 거니까 얘도 부사어죠. 언제나 시간적 느낌이죠. 늘 always라고 하는 시간적 느낌이니까 부사어죠.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부사어가 그래서 상당히 한 문장에서 많이 들어가게 돼요.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부사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부사어만 오늘 정확하게 정리해 주세요. 알겠죠? 자, 필수적인 부사어는 아까 누구와 연결돼서 서술어와 연결돼서 서술어 자릿수와 우리는 연관시켜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다르다 비교 대상이네. 비교 대상이니까 부사어 자리죠. 닮았다 비교 대상이죠. 부사어 자리죠. 그렇죠? 자, 누구에게 넣었다, 던졌다, 뭔가 이렇게 주는 느낌이잖아요. 주는 느낌, 수요하는 느낌. 어디에 넣는 거, 누구에게 주는 거, 수요하는 대상. 그것도 우리는 다 부사어 처리하라고 했었어요. 그럼 이때 요 에라고 하는 요 조사들은, 에게라고 하는 조사들은 다 무슨 조사라고요? 부사격 조사라고. 자, 이런 것들은 부사격 조사가 되는 거죠. 자, 부사격 조사는 그래서 외우기보다 한 문장에서 아, 이거 부사 역할을 하네? 근데 거기에 뭐가 쓰여요? 조사가 쓰여요? 그러면 걔는 부사격 조사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역으로 오셔야 되고요. 무엇으로 산으로 되어 있다. 도구나 방법이죠. 도구, 수단, 방법의 느낌. 도구, 수단, 방법.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되다 앞에 되다 앞에 아까 이거는 보어잖아요. 네, 보어 자리 뒤에 되다는요. 부사어를 갖고 오기도 합니다. 밥이 쌀이 되다. 쌀이 밥이 되다인데. 쌀이 밥이 되다. 이때는 보어죠. 쌀이 밥으로 되다. 이때는 부사어예요. 자, 이렇게 되다 앞에 보어뿐만 아니라 부사어가 쓰일 수도 있다. 자, 밑에 격조사 찾아주는 거 할 수 있겠죠? 장소의 느낌, 도구의 느낌, 이런 느낌이 있으면은 우리는 다 부사격 조사다라는 거.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부사어 부분 항상 연습하실 때, 공부하실 때 꼭 유념해 주셔야 되고요. 자, 독립어 부분은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의 성분인데 감탄사가 여기서 쓰이기도 해요. 품사에서는. 근데 체험 플러스 혹격 조사, 누군가를 부르는 조사가 쓰이면 얘는 독립어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 그리고 제시어, 뭔가 이렇게 명사로만 제시될 때 다 독립적으로. 독립어는 그래서 지워도 말이 되는 거죠. 지워도 말이 되면 그건 다 독립어니까 독립어 찾기는 어렵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혹격 조사가 붙을 때 이거는 감탄사가 아니다. 이름에다가 혹격 조사 붙는 거죠. 자, 이게 나중에 문학으로 가면 어떤 대상을 의인화시키는 거. 누구야? 사나? 강사나? 강사나? 뭐 너는 어찌 그리 푸르르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다 문학으로도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혹격 조사 부분 문학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 자, 오른쪽에서도 문장 부서와 독립어는요, 조금 차이가 있다. 독립어는요, 꾸며주지 못해요. 그런데 다행히라는 거는 문장 부사, 꾸며줄 수 있기 때문에 문장 성분이 다르다라는 거. 그렇죠? 자, 이어서 문장의 짜임을 오늘 하지는 않을 거고요. 다음 주에 이 부분 이어나갈 건데, 자, 이 문장의 짜임이 이번에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거예요.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은 5가지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로 이어지는데 하나 더. 이 명사절은 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절은 뭐가 있는 거라고요? 서술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술어가 그대로 쓰이진 않죠. 무슨 어미로? 명사형 전성어미. 관형절은 관형사형 전성어미. 그리고 부사절은요. 부사형 전성어미. 이것이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를 제가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는 용언의 명사형, 관형사형, 부사형 전성어미고 명사는 어떤 성분에 가서 쓰이냐 뒤에 조사가 결정시켜 줄 거예요. 근데 관형사형은요. 관형사처럼 쓰였으니까 관형어의 역할을 할 거예요. 부사형은요. 부사어의 역할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서술절은요,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건데, 서술절을 가진 않은 문장은 이건 구조로 파악을 해야 돼요. 구조 파악.
자,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인용절은요, 아까 우리 인용하는 거는 부사, 어다. 그리고 인용격 조사. 인용을 나타내주는 라고, 고. 이런 표지들을 찾아줘서 우리는 요 안의 문장을 찾을 수 있고요. 자, 대등하게 이어지고 종속적으로 이어지는 거. 대등어는 1대1 대등하, 비등비등하게 연결되는 거. 종속적으로 연결되는 건요. 이유나 원인, 뭐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요 안의 문장, 이어진 문장은 견문장으로서 여러분들이 문장 안에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되고요. 이번에 모의고사 문제에 나온 거니까 그 부분은 해설 강의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미리 연습을 한번 해줍시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요 문장의 짜임부터 해갖고요. 쭉 나갈 거예요. 문장의 짜임 한 번에 끝나니까 다음 시간까지 하면은 품사부터 우리 문장 성분, 문장의 짜임까지 쓰이는 어떤 뭐 활용되는 부분들, 쓰이는 부분들 공부하는 거라서 첫 번째 단락이 끝나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품사, 문장 성분, 문장의 짜임. 여기까지는 그래서 한 세트로 같이 공부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늘 한 거니까 이 부분 복습 계속 하시면서 체계가 무엇이 있는지 계속 복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장의 짜임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 부분 이어서 할 거고